자, 반갑습니다. 뭐 몇 분은 안면이 있고요. 처음 보는 친구들이 많네. 네, 소개는 다 받았을 거니까 뭐 쓸데없는 얘기 안 할 거고요. 교재는 받았으면 맨 앞에 제가 이제 예비고3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을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줄인 게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고 저도 수업할 겁니다. 네, 국어 선생님은 수업을 안 하셨다면서요? 아유, 준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네, 얼굴로만 수업을 하시니까 내용이 좋아야지. 일단 여기서 이제 뭐 수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이제 나는 정시를 노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네, 뭐 저는 좀 이렇게 모험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 그리고 아직은 초반이니까 두 가지를 다 놓지 않고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이제 앞에다가 써놓은 겁니다. 첫 번째 거. 네, 실제로 정시도 너네가 원서를 쓸 때는 어떻게 써요? 거의 내가 문 닫고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게 쓸 거잖아요. 점수 버리고 쓰진 않을 거잖아. 그 미친 짓이잖아. 아니면 나는 전액장학금 받고 학교를 다니겠다. 그럼 이제 학교를 낮춰야죠. 저는 그랬어요. IMF 직격탄을 맞고 대학을 간 세대라 장학금이 필요해서 그 학교를 많이 점수를 버리고 낮춰서 썼는데 졸라 후회돼요. 내가 강사할 줄 알았으면 스카이를 갔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쓴다면 진짜 똑같은 점수인데 0.1점 차이로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나보다 0.1점 높은 애가 문 닫고 들어가고 나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추가해서. 근데 이제 물론 수능 점수가 중요하고 거기서 파트가 가장 많은 파트를 차지하는 게 수학이라 뭐 배점도 크고 표점 환산해도 수학이 어쨌든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뭐 수학 한 문제 더 풀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 한 문제를 더 푼 애들이 또 다시 모인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는 또 실질 반영 비율대로 계산한 내신이 0점 얼마가 또 거기서 점수를 깎아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은 다들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고 3학년 1학기까지도 점수가 반영이 되는 거니까 다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뭐 나는 내신이 7등급이다. 그러면 정시에 올인하시면 되죠. 근데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 겨울방학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 뭐 국어 선생님도 말씀하셨겠지만 공부가 가장 말이 좀 이상한가? 가장 그래도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시기는 눈앞에 시험이 없을 때. 그치? 이제 계약하면 벌써 막 핏대 쓰잖아. 중간고사. 수행 준비하고 뭐 하다 보면 중간고사 끝나 있고 또 수행하고 기말? 그럼 이제 학기 끝난 거잖아. 그럼 또 정신 차려보면 방학 끝났고 수능이네? 진짜 정신없이 지나갈 겁니다. 고3은 지금까지랑은 또 시간이 달라요, 흐르는 게. 그래서 겨울방학 때 좀 잘 베이스부터 잘 만들어 두면 이후가 좀 편해요. 이후가. 그리고 이제 나는 수학이니까 수학 얘기만 하면 좋겠는데 수학 당연히 중요하죠. 겨울방학부터 그래서 내가 정시 대비반을 알파 수능 반을 좀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부터. 작년에는 6월부터 시작했거든요. 정시 대비를. 근데 그랬더니 늦더라고. 물론 좋은 학교 간 친구들도 있지만 계속 나도 조급해지고 애들도 계속 조급해지고 몇 달 안 남았는데 이게 수능 준비가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갖더라고. 나도 막 이게 더 해주고 싶은데 자료를 더 주고 싶어도 시간이 없는 애들한테 내가 막 수학만 막 줄 수가 없어서 못 주고 막 그래 알아서 해라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그게 너무 싫어서 올해는 무조건 겨울방학부터 1년을 보고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알파 수능반이 조금 일찍 시작한 게 있습니다. 두 분은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수학은 쭉 끌고 갈 건데 동시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탐구 과목. 탐구를 말씀하셨나 혹시? 안 하셨어요? 탐구 기본 개념 정리를 좀 탄탄하게 방학 때 어느 정도 한번 싹 돌려두면 1년이 조금 편할 겁니다. 국영수가 덩치가 좀 크니까 보통
한 6개월 정도를 국영수에 무게를 두고 공부하다가 이제 6월 평가원 지나가면서 탐구 쪽으로 무게를 이렇게 옮기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막 그렇다고 그때 6월 지나서 국영수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쨌든 그때도 수학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놈의 수학이 그때 이제 푸는 4점짜리 문제들은 세 문제 풀면 1시간 가요. 이게 지랄 맞단 말이야. 이 과목이 진짜 이게 아유 내가 수학이긴 하지만 나도 수업 준비할 때 까다로운 거 예를 들어 수능 특강 뭐 교재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레벨 3나 수능 완성에서 가끔 그지 같은 거 하나씩 잘못 걸리면요 1시간에 2문제밖에 못 풀어요. 이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뭐 못하는 친구들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정말 까다로운 것들은 뭐 이제 킬러 문제들은 안 낸다고 하지만 중킬러급 문제들이 많아졌거든. 수학은 걔네들을 모아서 진짜 열심히 잘 풀린다고 해도 1시간에 뭐 대여섯 문제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과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작 그때 가서 이제 탐구 시작해 볼까 그러면 수학은 수학대로 시간 잡아먹지. 탐구는 탐구대로 개념도 탄탄하지가 않은데 뭐 문제풀이 해야 된다고 하지. 이게 시간이 많이 쪼들릴 겁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수학은 오히려 조금 힘을 빼고 개념 다시 한번 잊어버린 개념들 많이 있을 거니까 걔네들을 제가 한번 싹 끌고 가볼 거고요. 그다음에 5개념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 시험 잘 보기 위해서만 이제 공부해놨던 졸라 많아 가르쳐 보면 푸는 거 보면 막 어메 이렇게 풀면은 1년 더 하겠는데 막 이런 애들이 보인단 말이야. 그냥 말은 못 하겠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겨울방학부터 개념을 다시 잡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좀 써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다른 과목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거기 써놨어요. 수학 한정이라고. 수학은 누적범위예요. 탐구도 그렇고. 물론 수원수투는 이제 전범위가 다 모의고사에 등장을 할 건데 국어 영어는 어차피 이제 범교과니까 그죠? 전체가 그냥 다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적용이 안 될 수 있는데 수학은 제발 부탁합니다. 모의고사 준비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진심으로 제발 모의고사 좀 준비하지 마. 그 중요한 시험이 아니에요. 모의고사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선생님 근데 모의고사 잘 본 애들이 수능도 잘 보던데요. 걔네는 원래부터 수능을 잘 본 애들이었어서 그래서 모의고사도 잘 봤던 거지 모의고사를 잘 봐서 수능을 잘 본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중3 때 상관관계를 배우는데 왜 애들이 이상하게 이게 분명히 머리가 더 컸는데 왜 배운 걸 까먹지? 상관관계가 없어요. 근데 수학은 누적범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써놨어요.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내 몸뚱이 봐봐. 이게 건강검진에서 정상적인 범주로 결과가 나올 것 같아? 아니란 말이지. 근데 한 달 뒤에 건강검진이라고 내가 운동을 시작해. 그리고 건강검진 끝나고 나서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갈 건데 그럼 그 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해서 결과 잘 나오면 모의고사 잘 나온 거랑 똑같다니까. 그럼 기분 좋지. 끝이야. 수능이 망가진다고 그렇게 공부한 애들이. 그래서 그냥 모의고사는 그때까지 공부한 걸로 보세요. 전 과목 그날 자습하는 날. 그리고 틀린 거 분석해서 그 주에 보통 뭐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시험을 볼 거니까 그 주 주말까지 해서 그 주 모의고사 본 거 틀린 거 분석하고 필요한 공부 다음 주에 이어서 쭉 가면 되는 거지 모의고사를 준비하지 마세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수학은 모의고사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를 써놨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빌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이거 약간 탈룰란데 부모님, 그다음에 담임쌤. 모의고사 보고 나면 이제 병욱이 오늘 시험 봤지 와서 잠깐만 앉아봐. 서서 얘기하면 안 되나? 불안하게 꼭 앉으래. 앉아 그러면 가채점. 이걸로 어디 가려고? 그걸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닌데 그걸로 어디를 선을 정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그런 얘기 들으면 공부하기 싫지 않나? 내가 그동안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체크했으니까 내일부터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잔뜩 먹었는데 그래 나는 안 되니까 망했어. 올해 망한 것 같아. 엄마 돈 많지? 나 1년 더.
이렇게 되면 싸움 나고 막 이게 좋지가 않아. 그 모의고사가 오히려 공부에 그 텐션을 떨어뜨려. 거기서 오히려 수능 때 틀릴 거를 미리 체크한 걸로만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냥 옆에서 그런 거 그냥 이렇게 듣기 흘려서 그냥 이렇게. 그리고 언제 갚어? 이거를 꾹 참아놨다가 수능 계절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모든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뀝니다. 아들, 오늘 집에 안 들어와? 그래. 수능 잘 봤으니까 친구들이랑 놀고 내일 들어와도 된다. 이렇게 돼야지. 저는 그걸 해봐서 알아요. 수능만 잘 봤어요. 모의고사 잘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모의고사 평균보다 수능 날 원점수로 30점이 올랐어. 왜냐하면 나는 수능만 준비했거든. 나는 수능 잘 보는 게 목표였지 모의고사 잘 보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 물론 수학은 거의 다 맞았어요. 다른 과목 얘기해요. 국어 4, 5등급 나오던 애가 수능 날 2등급 나왔고 지금으로 치면 탐구 지금으로 치면 그것도 한 3, 4등급 정도밖에 안 나오던 애가 수능 날 못해도 2 위? 1 밑에 정도는 나왔을 것 같은데 그때 등급제가 아니었어서 수능 날은 그랬어. 영어? 얘기해도 되나? 아까 왔다 가셨던 분. 네, 최영규 쌤. 네, 제 학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영어 몇 개 틀렸을까? 영어 2개 틀렸어. 듣기 하나? 네, 저분 모르세요. 그 다음에 문법 하나. 독해 다 맞췄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그렇게 돼요. 공부할 땐 되게 괴로웠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건 뭐 아무리 봐도 모의고사보다 빡센데 근데 따라가니까 결과가 다 잘 나오더라고. 그리고 진짜 수능 날 말도 안 되는 점수가 나와버렸어. 그걸 이제 밥 먹듯이 하시던 분들이니까 잘 따라가시고 수학은 대신에 모의고사는 따로 준비하지 마세요. 진짜 의미 있는 시험은 9월 모의고사부터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범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점수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세요. 의미 두면 아무리 내가 뭐 성적이 좀 잘 나온 상황이라고 해도 100점 아니잖아. 그럼 뭔가 계속 기분이 찝찝한 게 남는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그걸 잘 보려고 한 적이 없어야 돼. 그래야 자기 객관화도 잘 되고. 그래서 틀린 게 이래서 틀렸네. 오케이, 내가 여기 좀 안 했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는 이제 커리큘럼 간단하게 정리해놨으니까 1년 동안 그렇게 이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준다면 이 과정을 좀 땡길 수도 있고, 얘네가 지금 이걸 소화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구나. 그러면 조금 뭐 시기나 이런 게 조절이 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요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정규 수업 때 틈틈이 조금씩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시간이 좀 없어서요. 자, 그러면 어디를 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등차 등비 수열 공부한 지가 좀 오래된 파트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요즘 들어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가는 파트라서 여기를 이제 오늘 수업을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등차 등비 수열 사실 수열에서 가장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근데 이제 이 교재는 이건 이제 우리 겨울방학 교재라서 일부를 발췌한 거라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빼놨습니다. 커리큘럼 보면 알겠지만 그런 거는 6월 평가원 이후로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을 할 거고요. 지금은 말 그대로 개념을 다시 잡는 겁니다. 수열을 개념을 잘 잡는다는 건 수열 문제에 쉬운 4점짜리까지, 그러니까 3점짜리까지는 아예 안 틀려야 되고 4점짜리도 쉬운 문제들은 자기가 하면 풀릴 수 있는 정도가 개념 정리가 잘 된 거예요. 개념 정리를 한다 그래서 개념서에 있는 거 다 풀 줄 아는데요.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개념을 진짜 술술 풀어낼 수 있어야 돼. 문제에서 내가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돼. 그 정도가 돼야 개념 정리가 된 거야. 근데 한번 그냥 개념에서 한번 한 바퀴 돌렸어요. 이거는 개념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다 이해한 것 같아요. 이해한 수준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이해는 내 걸 내가 이해했다고 하지 않잖아. 난 널 이해해. 내 일 아니야. 얘 일이야. 근데 그나마 이해가 돼. 이게 이해한 거지.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1등급 나오려면 이해하는 정도에서 멈추면 안 돼. 절대. 훈련을 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야, 아무 데나 펴서 풀어봐.
풀 수 있어야 돼. 그게 내 거야.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게끔 이제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일반항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열이라는 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하기 전에 오늘은 등차 수열만 얘기할 건데 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수를 나열해 놓은 거잖아요. 규칙이 꼭 있어야 수열인가? 네, 아닙니다. 규칙이 없어도 수열입니다. 다만 규칙이 없는 건 출제자가 나한테 물어볼 수가 없지. 규칙이 지만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숨어있는 규칙이 명확한 게 있어서 그거를 너도 한번 찾아봐 이러고 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능에는 규칙이 있는 수열이 등장을 할 건데 그 애들 중에서 가장 간단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라고 해서 등차 수열부터 배운단 말이야. 그런데 등차 수열은 실제로 일반항이 많이 나올까 합이 많이 나올까? 합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예. 이제 왜냐면 수능도 진화를 할 때까지 해가지고 일반항은 애들이 졸라 잘 풀어. 그러니까 또 애들이 또 수열의 합만 졸라 공부한다. 그러니까 일반항에 대해서 탁 물어보잖아. 그럼 선생님 풀릴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풀려. 라고 얘기를 해. 얘는 몇 번째 항이야? 너네가 일반항이라고 하는 게 AN이라고 하는 건데 저건 일반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N번째 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 예. 여기 있는 이 인덱스, 얘를 인덱스라고 합니다. 항수를 나타내는 아래 첨자. 그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러면 N번째 항을 등차 수열에서는 어떻게 만들었어? 초항에다가 항수보다 하나 모자란 공차를 더해서 만들었죠. 네, 이렇게 개념을 알고 있으면 수능에서는 고득점이 힘들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도 3점짜리까지는 잘 푸는데 이걸 쓰는 애들은 자꾸 초항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놈의 초항. 초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열에서는 기준항이 중요해. 너네 이제 막상 이제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초항 안 줍니다. 잘. 세 번째 항 나오고 10번째 항 나오고 다른 걸 물어봐. 그럼 그것부터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14번째 항을 구하래. 근데 초항이 아니라 세 번째 항이 주어졌어. 그럼 걔를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항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뭘로? 공차로. 공차 몇 개를 더하면 돼? 항수 차이 나는 만큼 더하는 거야. 항수가 11칸 차이 나잖아. 11개 공차로 더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초항 없이도 문제가 풀린다고. 이따가 나랑 풀 건데 내가 초항 구하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만약에 14번째 항을 구하는데 22번째 항이 주어졌어. 그럼 공차를 어떻게 해야 돼? 빼야지. 되돌아가야 되니까. 몇 개를 빼? 항수 차이 나는 만큼 8칸 되돌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건 외우지 않아도 되는 공식이죠. 왜? 초항과 n항은 항수가 몇 칸 차이나? n-1칸 차이가 나니까. 그럼 외우지 않아도 되죠. 등차 수열은 일반항을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혹시 모르니까 얘기는 하고 가는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 함수일까? 1차 함수입니다. n에 대한 1차 함수. 변수가 n이 변수거든. 그래서 얘는 반드시 이렇게 시작을 하는 1차 함수처럼 생겨먹은 식으로 나와야 되죠. 그래야 정상적인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일반항식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등차 중항 얘기도 같이 할게요. 등차 중항을 나타내는 식을 외우고 있을 겁니다. 수포가 아니면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어떻게 식을 만들 수 있어? 2B는 A 플러스 C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네, 맞아요. 이거 다른 말로 A와 C의 산술평균이라고도 합니다. B가. 네, 등차 중항의 다른 말이기도 해요. 근데 등차 중항은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딱 개념서만 본 거야. 여기 몇 명은 나한테 요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 있는데 질문하면 싫어하겠지? 애들이 자꾸 다른 데를 모르네. 네, 등차 중항 그러면 딱 세 글자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뭐 합인데
예, 대칭 합이 일정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자, 주말에 따로 봐요.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을 내가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뭐 이렇게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더한 게 얼마야? 20. 이렇게 더해도 20. 이렇게 더해도 20.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등차 중앙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이거씩 외웠다 그래서 물론 문제에서 쓰겠지. 근데 진짜 수능 문제는 이 내용을 외웠냐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가 일정하디? 그 나열해 봤어? 이런 수열을 이거를 물어보는 게 수능이야. 더 베이스를 물어본다고. 생각할 줄 아는지. 공식 많이 외웠는지는 학력고사야. 30년 전에 보던 시험이야. 우리는 이제 그런 시험을 공략할 수가 없어. 외워가지고는 대칭 합이 일정하다. 대칭 축이 바뀌잖아. 이렇게. 그래도 이 대칭 축에 대해서는 합이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내용을 수능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어. 그럼 여기까지 내용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아, 그리고 보면 지금 교재 보면 큰 숫자가 있고 작은 숫자가 있어요. 큰 숫자는 제가 풀 거고요. 작은 숫자는 여러분 겁니다. 그리고 개념을 조정하는 개념 조정 시간이라고 앞에 표지에 돼 있었을 거예요. 말 그대로 너네 개념을 조정하는 거야. 제대로. 잘못 알고 있거나 틀어진 거를 내가 바로 잡을 거야. 그래서 작은 문제는 풀 시간을 주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지적질도 좀 하고 누구한테 배운 거야 수학을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좀 잘못된 부분을 내가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해줄 거야. 제대로 풀면 그건 넘어갈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 지워도 되나요? 지울게요. 그럼 봅시다. 이 문제. 지금 공차가 양수인. 졸라 중요한 얘기인 게 우리나라 학생들은 첫 줄 안 읽는 병이 있어요. 수학 문제 풀 때. 예. 난치병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몇 년 전까지는 저는 이제 정했어요. 불치병이라고. 제발 읽자. 첫 줄. 이렇게 있으면 박스부터 본단 말이야. 등차 수열 AN 여기서부터 보고. 저게 되게 중요해. 특히 요즘 트렌드가 저거를 인지했냐 안 했냐를 놓치면 안 풀려. 공차가 양수냐 음수냐. 특히 등차 수열에서는 저게 엄청 중요한 조건이야. 자, 이때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게 수열을 공부를 대충 한 애들은 초항에다가 공차 5개 더하면 6. 그 다음에 내가 등차 수열을 좀 하지. 이러고 혼자 좋아한다고. 오케이. 문자 2개니까 식을 또 하나 세워야지. 절대값 모임. 이런 애들은 이제 수능에서 3등급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쟤랑 같은 게 있지. 2배 A 7. 7번째 항의 2배. 등차 중앙이잖아. 등차 수열이니까. 이게 0이래. 어머! 그러면 A7이 0이야. 자, 그럼 등차 수열은 공차가 양수면 아까 내가 몇 차 함수라 그랬니? 1차 함수라 그랬지. 1차 함수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야? 직선이야. 그러니까 공차가 그 직선의 기울기 역할을 하는 거야. 공차가 양수면 이렇게 되겠네. 올라가겠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7번째 항이 여기서 0이 나왔으면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 6일 때 여기 함수값 요게 6번째 항을 나타낸다고. 여기 8일 때 요 함수값을 8번째 항이라고 보면 돼. 이런 상태로 머릿속에 이미지를 같이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등차 수열 문제는. 그러면 여기 절대값 풀리니 안 풀리니? 풀리지. 플러스 마이너스로 고민할 것도 아니야. A6은 음이었어. 그래서 얘는 없어지고 얘가 마이너스 3이었구나. 이런 조건들을 이렇게 보고 풀 수 있으면 수능에 맞춰서 푸는 거야. 그럼 이제 끝났네. 문제에서 뭐 구하래? 2번째 항 구하래. 공차 나오니? 6번째 항에서 7번째 항으로 갈 때 얼마가 더해졌어? 3이 더해진 거지. 이게 공차일 거잖아. 그러면 2번째 항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초항 같은 거는
예, 필요 없다고요. 두 번째 항을 구하려면 여섯 번째 항을 기준으로 줬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생각해라. 그랬으니까 공차를 빼면 되죠. 4개의 공차를. 마이너스 3에서 12를 빼니까 마이너스 15였다. 이렇게 구하셔야 풀이가 짧고 빨라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한 공식을 사용한다라는 느낌에서 조금 더 벗어나자고요. 그러면 잠깐만. 내가 2번을 풀었네. 어차피 제가 풀 거였어요. 1번을 돌아가서요. 1번을 같이 또 풀어보고 뒤에 문제들을 여러분이 푸는 걸 제가 좀 구경을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도 차라리 아깝게 조금 더 쉬웠네. 절대값이 있긴 했지만 절대값이 아까 그대로 본다면 좀 간단하게 해결이 됐으니까 얘는 n번째 항이 6이래. 그리고 2n번째 항이 18이래. 그럼 이거를 또 어떤 애들이 이렇게 본다고. n번째 항은 초항을 기준으로 n-1에 공차 해서 6이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일단 오래 걸린다고요.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고. 일반한 공식을 잊어버리라는 얘기는 아닌데 일반한 공식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보면 n번째 항이 6이야. 그럼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자. 얘를 기준으로 2n번째 항이래. 그럼 얘는 등차 수열에서 어떻게 만들어졌겠어? 나는 n번째 항을 기준으로 거기다가 공차를 더할 거야. 몇 개를? 그렇지. 항수 차이 나는 만큼. 항수가 m칸 차이 나니까. md 이렇게. 근데 얘가 6이었잖아. 그러니까 6 플러스 md가 얼마래? 18이래. 그러면 여기서 md를 준 거야. 12라는 걸 이렇게. 꼭 m이 얼마고 d가 얼마고 이걸 구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문제에서 요구하면 그때 구해도 돼. 그리고 나서 요걸 또 언급했어. 그럼 얘는 뭐야? 3m 플러스 2항. 근데 누굴 기준으로 생각하라고 이렇게 줬겠니? A2를 기준으로 생각하라고 이렇게 준 거야. 근데 이걸 자꾸 초항을 기준으로 삼아. 그럼 풀이가 또 길어지는 거야. 초항이라는 미지수를 또 잡아야 되고. 두 번째 항을 기준으로 만들어봐. 그럼 공차 몇 개가 더해졌겠어? 그치, 3m개. 3m개의 공차가 더해진 거야. 근데 그게 뭐랑 같대? A2 플러스 K랑 같대. 끝났네. 내가 아까 그랬지. MD가 그냥 답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MD가 얼마였어? 12, 6에 36이잖아. 어머, K는 36이네. 이렇게 풀어버려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이게 학교 시험하고 수능하고는 차이가 나는 게 수능에서는 괜히 그렇게 주어지는 경우는 없어. 이유가 있어. 다른 걸로도 문제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얘랑 얘를 이렇게 조건을 준 이유가 있어. 그럼 저걸 왜 저렇게 줬을까를 생각하는 애들을 대학교에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점수를 주려고 만든 문제거든. 그러니까 공식만 갖다 쓴 애들은 이거 푸는 동안 다른 문제 풀 시간을 뺏겨서 좋은 학교 못 가게 만드는 게 출제자 의도야. 그래서 관찰도 꽤 잘 해주셔야 되고요. 왜 나한테 이딴 걸 줬을까? 수업을 들으면 내가 이 얘기를 가끔 하겠지만 하필이면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학 문제는 풀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 단어는 언제 떠올려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수능날 너네한테 안 좋은 일이 30개가 생길 거란 말이야. 10개 풀었는데 40분 잤어. 젠장 안 좋은 상황이죠. 그지? 한 번씩 생각하라고. 하필이면 나한테 왜 저딴 조건을 줬을지 이유가 있다고. 그럼 그때 실마리가 탁 튀어나올 때가 있어. 특히 난이도 높은 문제로 넘어갈 때. 자, 그러면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요. 근데 시간이 15분밖에 없어. 그러면 오늘은 뭐 공개 강의니까 수업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이건 어차피 이제 정규 반이 다시 시작되면 다시 올 파트이니까 이렇게 하고 시간을 더 드리면 이제 막 풀겠지? 그럼 이제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볼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라 그랬지.
오. 그럼 나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가끔 보일 때도 있고. 그럼 이제 이렇게 훔쳐와서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이렇게. 예. 근데 대부분은 제가 지적질할 것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예. 그럼 이제 그때 그거 가지고 이렇게 푼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풀면 더 좋다라고 해서 내가 더 괜찮은 아이디어나 접근법을 수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개념을 잡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계속 갈게요. 시간이 얼마 없어. 자, 그러면 그 3번은 4번, 5번은 여러분이 오늘 가셔서 공개 강의고 프린트라고 가볍게 보지 마세요. 내가 이거 프린트 하나 만들려고 얼마나 어제 기출이랑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얼마나 뒤졌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의 합으로 넘어갈게요. 합. 요즘은 여기가 완전 트렌드지, 트렌드. 등차 수열의 합. 자, 등차 수열의 합은 뭐 공식은 다 외우고 있죠. 그죠? 요렇게랑 요렇게입니다. 근데 너네가 진짜 기억할 그냥 이거 둘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아니, 가우스 아저씨가 초딩 때 하던 건데. 아니야? 그 일화 다 알잖아. 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안 해줘요? 가우스가 초딩 때 이제 곱셈 막 배운 애한테 이제 선생님이 빨래 안 했다 이러고선 애들한테 1부터 100까지 더하라고 시켜야지. 졸라 풀고 있겠지? 난 그동안 빨래 좀 하고 와야겠다. 옛날에 학교가 선생님 집이었거든. 이런 공간이 따로 없었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서당이 어디야? 훈장님네 집 옆에 방 한 칸. 거기가 학교야.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도 선생님이 딱 등 돌리면서 1부터 100까지 더하겠어. 근데 가우스가 선생님 빨리 들어오세요. 5050 이런 거 아니야. 선생님 완전 멘붕 제대로 온 거지. 우스야 너는 어떻게 풀었니? 그랬더니 뭘 어떻게 풀어? 1부터 100까지 어차피 이렇게 더하면 뭘 쓴 거야? 아까 얘기했던 등차 중앙의 내용을 얘는 알고 있는 거야. 천재지. 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이게 1, 4 더해보자. 7, 10, 13, 16 뭐 이렇게 쭉 뭐 여기까지만 더해보자. 그럼 어떻게 더한 거야? 어차피 이렇게 더하면 똑같다는 걸 안단 말이야. 17, 17, 17. 그러니까 17이 3개. 이렇게 더하면 되는데 이걸 공식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 어차피 이렇게 더한 게 여러 번 반복되더라. 항이 6개인데 2개씩 묶었으니까 반으로 나누자. 이 내용이잖아. 그렇게 해서 이 끝항 n항을 L이라고 놓고 이런 식이 만들어진 거고 여기 L을 n항이라 그랬으니까 얘를 AN으로 보면 이 자리에 AN이라는 게 일반항이니까 이렇게 생긴 게 들어가면서 이 공식이 튀어나오는 거지. 근데 수능에서는 이것도 쓰지만 이거 더 많이 썼었어요. 근데 다시 최근 들어서는 얘를 더 건드립니다. 난이도를 조절하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뭐 애들이 이제 이건 잘 쓰니까 하고 다니면서 막 인강에서 막 선생님들이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틀릴 문제를 만들어야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또 이걸 또 건드리더라고요. 둘 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역시나 원리를 같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아까 답을 얘기할 뻔했네. 등차 수열은 일반항이 몇 차 함수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랬지? 1차 함수. 1차 함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기울기. 기울기가 등차 수열에서는 뭐가 그 역할을 한다고? 공차. 자, 얘는 n에 대한 몇 차씩 갔니? 2차. 얘는 항상 2분의 d n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인데 누가 없어? 네, 상수항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마지막에 n을 곱해서 전개를 끝낼 거기 때문에 상수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열의 합의 형태를 보고도 뭐야 원래 수열 등차 수열이었네. 공차만 찾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가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에서 공차의 부호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x좌표가 1인 곳의 함수값을 s1, 뭐 x가 4인 곳에서의 함수값을 s4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최근까지 되게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d가 음수면 이렇게, d가 양수면 얘가 뒤집어지면서 x가 1이면 여기 함수값이 s1 이런 식으로 함수랑 같이 섞어서. 근데 너네가 보기에는 수열하고 함수는 다른 것 같지만 수열의 다른 말이 함수입니다.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가 그 아저씨들한테 맞춰야지. 어떻게? 그래서 요런 내용들은 근데 문제 풀 때 이제 얘기를 더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요 내용까지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 밑에 있는 거. 세 시간 연속 수업 듣는 친구들일 건데 조금 힘들겠지만 뭐 다 끝나가요. 자, 등차 수열해래. 그리고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할까? 근데 얘는 이제 초항을 줬네. 뭐 간단한 문제네요. 근데 다 초항을 기준으로 바꾸면서 시작을 해도 되는데 어쨌든 얘도 등차 수열의 일부분을 더했으니까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공식을 사용하면 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2분의 항수 6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초항이 얘가 초항이고 끝항이 얘죠. 근데 나는 기준이 되는 항을 다르게 잡아보겠다. 뭐 그러면 뭐 이 둘을 더한 걸로 이 자리를 바꿔도 되고 요 둘을 더한 걸로 자리를 바꿔도 됩니다. 이 안에. 네. 뭐 이렇게 쓴다고 해보자. 그러면 요게 지금 105래요. 없어지면 3 약분하니까 35가 되나요? 이렇게? 그런데 이 5번째, 10번째가 여기 물어보는 놈한테서 등장해서 나는 이렇게 간 건데 이걸로 저걸 바로 구할 수가 없잖아. 지금 구하라는 게 요게 어떻게 해? 그러고 봤더니 구하라는 게 뭐야? OD죠, OD. 그죠? D를 구하라는 거네, 얘는. 그럼 이제 요식을 공차가 들어간 걸로 표현을 바꾸면 되지. 어떻게? 초항 있으니까 5번째 항은 초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4개 더한 거고 10번째 항은 초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5개 더한 거니까 얘는 구하라는 게 공차였기 때문에 대놓고 이제 D가 들어간 식을 만들어 주는 거지. 13D는 얼마니? 넘어가면 39인가요? 그래서 공차는 3이었구나. 그러면 OD는 15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리고 뭐 이 문제도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걸 보면서 방향을 잡아가서 풀었는데 수능 문제는 항상 1번도 구하라는 게 이유가 있다 그랬지. 아까 하필이면 얘기할 때 했던 것처럼 구하라는 걸 풀다가 어느 순간 방향을 못 잡겠는 포인트가 한 번씩은 생겨. 3점짜리 좀 난이도 있거나 4점짜리들은 방향이 여러 개로 갈라지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게 생기면 구하라는 걸 보세요. 근데 그걸 의외로 잘 안 봐. 그냥 자기가 그 당시에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게 뭔가만 생각하고 일단 가. 아니네? 그 다시 와. 그럼 시간 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구하라는 걸 이렇게 좀 봐가면서 푸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7번이 요거랑 비슷한 내용을 연습하는 문제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어차피 얘가 수업이 이딴 식으로 하는구나를 보러 온 거잖아요. 그딴 식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하나 더 하고 뭐 질문을 받든지 그렇게 할게요. 어디 보자. 8번. 더 좋은 문제가 있으면 그걸 풀어주고 싶은데. 네, 8번 보겠습니다. 8번.
원래는 이렇게 안 해요. 문제 풀 시간을 드립니다. 그럼 좀 덜 지루해요. 지금 나만 계속 신나가지고 지금 나만 신났는데 나만 신나면 안 되지. 수업 시간은 그 학생들은 괴롭지. 어디 보자. 응. 너네가 별로 좋아하는 걸 물어보네요. 최대값. 일단 그냥 싫지. 왜 하필 맨날 저렇게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선택지를 보니까 좀 겁이 살짝 나네요. 이제 교육청에서 물어봤던 문제인데 최근 들어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저게 어쩔 수 없어요. 킬러 문제를 빼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거를 다 찾아봐. 그럼 그 중에 제일 큰 거 있을 거야. 이게 요즘 추세야. 수학 문제. 시간이라도 뺏어야 되니까 가능한 걸 다 찾으라고 하면서 중킬러급 문제들 수를 늘리면서 최대 최소를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줄이 엄청 또 중요한 언급이 돼 있네. 어머 대박. 초항과 공차가 같대. 그러면 초항을 뭘로 놓을 거야? A로 놔. 뭐 평소 놓듯이. 그러면 여기다가 공차. 근데 공차도 뭐야? A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돼요? 2A가 되는 거지. 세 번째 항은 다시 A 공차를 더하니까 3A가 되고. 어머. 뭐야? 얘는 NA였네. 초항이 뭔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한 게 뭐야? 나열한 거지. 나열하면 일반항이 이쁘게 나오거든? 이런 경우에. 근데 수열을 못하는 친구들 중에 그리고 어젠가? 티처스 저 생선님이랑 조정식 선생님이랑 나와가지고 막 애들 이렇게 그 방향 잡아주고 막 잔소리하고 막 거기서 진짜 나도 막 혈압이 막 오르는 애 하나 나왔더만. 공부 개 잘하는 수학 개 잘하는 애한테 어떤 애가 수학 못하는 애가 뭘 하나 물어봤나 봐. 근데 걔가 뭐 이런 거 구하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수학 잘하는 애가 야 그러면 그 뭐 주어진 조건에다 n에다 1 넣고 2 넣고 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구한 다음에 5개 더하면 되잖아 라고 했는데 걔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좀 더 혁신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지랄. 와 핸드폰 집어 던질 뻔했네. 아니 그게 수학 못하는 애가 수학 잘하는 애한테 할 소리야? 네. 특히 수열이랑 확통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나열을. 예시를 들고 나열하는 게 안 되면 4점짜리는 풀기가 힘듭니다. 그걸 꼭 끼워 넣어요. 중간에 하나씩. 그러니까 이건 일반항 공식을 사용해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한 게 아니잖아. 나열해보니까 그렇게 생겼거든. 그지?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열은 뭐 나랑 수업을 계속 하던 친구들은 뭐 답이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기출 통틀어서 나열의 끝이 몇 번째까지 나열하라고 시켰을까? 20개까지. 이거 넘어간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출에서요. 그 얘기는 뭔 소리야? 그치, 너네가 볼 수능에서도 저기까지 나열하라고 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7개 이제 죽을 것 같아. 이러면 수학 잘하기 힘들어. 자, 그러면 가봅시다. 그럼 여기 이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 보래. 어떻게 돼? 2분의 저거 더하래 몇 개를? n개를. 그러면 항수 몇 개? n개. 초항 플러스 끝항. 그러면 2분의 a로 묶이면 n 곱하기 n 플러스 1인가요? 요게 sn이 되죠. 근데 요게 kan이래. an이 저기 na라고 돼 있네. 약분되지.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수학은 약분할 때 엄청 많이 틀려. 이렇게 신나서 약분한단 말이에요. 그럼 답이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약분하는 건 걔가 0인지 아닌지 0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약분을 해. 제발 이것도 부탁이야. 나눗셈은 진짜 위험한 연산이란 말이야. 근데 A가 0일 리가 없어. 써놨거든. 항수를 나타내는 N 자연수야. 약분해도 된다고. 그럼 뭐 남아? N 플러스 1 2분의 N 플러스 1이 K래.
문제에서 뭘 요구했어? K가 두 자리 자연수였으면 좋겠다. 그런 n이 제일 클 때 n이 커지면 K도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제일 큰 자연수 두 자릿수가 99네. 그래서 만족하는 n이 제일 클 때는 197이더라. 그럼 1 더해서 2로 나누면 99 나오죠. 오케이? 네, 별거 아닙니다. 최대치에서도. 자,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수업을 할 거고요. 아, 1분 오버했네. 네. 뭐 기타 궁금한 것들은 수업 이제 시작하면 더 자세하게 저도 조금 여유 있게 개념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고 너네 문제점도 보이는 대로 웬만하면 거의 다 고치려고 할 겁니다. 네. 혹시 그 다음에 교재 끝에 보면 이게 이제 수업할 때 교재고요. 그 내용들이고요. 뒤에 보면 모의고사 기출들을 쭉 넣어놨어요. 실제 교재도 이렇게 들어가요. 왜냐면 이건 내가 앞쪽은 내가 수업하려고 만든 부분이고 그것만 가지고 물론 내가 좋은 문제들을 막 EBS고 기출이고 막 탈탈 털어서 다 넣어놓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양이 좀 필요하거든. 그래서 너네가 더 풀어봤으면 싶은 거 킬러 문항 빼고 그래도 너네가 어려워하는 킬러 문항들 막 20번, 21번 뭐 이런 애들 15번 바뀌었지. 15번이나 뭐 좀 까다로운 문제들 14번 정도도 웬만하면 빼고요. 그 나머지 이제 개념이 제대로 자리가 잘 잡혔다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배점별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3점짜리, 4점짜리 해서 그래서 걔네들은 위에 이렇게 칸 3개가 돼 있죠. 완벽하게 내 거 만들려면 계속 틀렸을 땐 3번까지는 최소한 풀어야 되지 않냐. 그런 거 표시해 가면서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게 교재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